너무 소중했던 당신에는 두 세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토끼와 동자가 살고 있는 지하세계,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모방한 지상세계죠. 분리되어 있던 이 두 세계가 어떤 물건을 계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애니메이션에서 다루고 있어요. 토끼와 동자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제 개인적인 애니메이션적 욕심이랄까요? 즉 사심이 가득한 채 그려냈던 공간인 것에 반해서 지상세계는 애니메이션의 기본 스토리가 펼쳐지는 주요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다 이성적인 접근으로 설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상세계야말로 애니메이션이 존재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짝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죠.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그녀의 집 우체통에 소소하게 남겨두곤 했어요. 아마 여자 역시 누군가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죠. 한편 우체통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둘기. 비둘기는 계속해서 우체통에 영역 표시를 해요. 종종 그 근처를 맴도는 고양이가 비둘기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어림없죠. 비둘기가 그런 고약한 짓을 하는 이유를 알 도리가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삐뚤어진 비둘기로 보일 뿐입니다. 어느 날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고백한 편지를 넣어두기 위해서 여자의 우체통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우체통은 비둘기 탓에 지나치게 지저분한 데다 너덜너덜하게 낡아 있었어요. 고민하던 남자는 여자가 내어놓은 유리병 중 하나를 골라서 조심스레 편지를 담습니다. 그 유리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 리본을 달아서 우체통에 걸어둬요.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남자는 발길을 돌립니다. 여자네 집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동네 고양이를 쫓고 있어요. 그들 중 한 아이가 남자의 편지가 담긴 유리병을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섭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는 그 유리병 속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죠. 하지만 왁자하게 놀던 다른 친구의 의도치 않은 방해 탓에 유리병은 아이의 손에서 떨어져 그 근처 풀숲으로 굴러가 버리죠. 아이는 당황하지만 을에 아이들이 그렇듯이 쫓던 고양이가 지나간 방향으로 다른 아이들과 따라가게 되면서 유리병과 함께 남자의 편지도 잊혀지게 됩니다. 한편 지하세계에는 유리병과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를 꺼내 읽은 동자와 토끼는 어쩐지 편지의 내용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비둘기의 만행 탓에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한 채 지하세계에 와야 했던 여자네 집 우체통으로 이 편지를 되돌려 놓기로 마음먹습니다. 우연인지 혹은 동자와 토끼들의 노력 덕분인지 동자가 편지를 되돌려 놓는 그 순간 여자는 노란색 리본을 단 고양이를 눈앞에서 발견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지나간 어느 풀숲 자리에 놓여진 유리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남자의 마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비둘기의 괴롭힘을 받던 우체통은 어느덧 비둘기의 둥지가 되어서 제2의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듯이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소재들은 저마다 작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체통의 주인인 여자와 그 여성을 짝사랑하는 남자, 남자의 편지, 우체통에 다른 흑심을 품고 있는 비둘기, 그 곁을 별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 아이들과 길고양이, 유리병과 노란 리본.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큰 의미를 줄 수도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작은 우연과 사고들로 흔들리게 되는 순간 지하세계와 지상세계라는 두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흔들렸던 사건을 되돌려놓게 된다는 것이 전체 애니메이션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돌려놓은 동자와 토끼의 행동이 지상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라고 종종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약간 제작자로서 무책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100% 이루어지는 필연으로 보이기보다는 약간의 우연과 약간의 필연이 섞인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보여졌으면 싶었어요. 결국 마음이 닿으면 어떤 식으로든 통하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요. 다시 편지가 전해지길 바라는 누군가의 마음이 운과 때를 만나서 다행히 잘 해결이 되었다. 이 정도로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너무 소중했던 당신 이후에 만들었던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깨달아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한번 접할까 말까한 엄청난 사건 사고보다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변화나 작은 해프닝 덕분에 만나게 되는 찰나의 어떤 마음의 동요, 또 가만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콘텐츠로 계속 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가을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아마도 갑작스러운 손님처럼 또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어느덧 너무 소중했던 당신 작업기도 몇 편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 지나기 전에 끝낼 수 있길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이만 저는 다음 편으로 내용을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